여러분! 2019년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6.25 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정전협정의 날인데요. 국가 지정 공휴일도 아니고 달력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생소한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뉴스바바에선 정전협정의 날을 맞아 전문가를 모시고 정전협정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통일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성묵입니다. 전쟁기념관 해설부장을 맡고 있는 서원주입니다. 보통 국가적 기념일이라고 하면 기념 행사를 하거나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곤 하는데 정전협정의 날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 날이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서원주 부장님 어떤가요? 휴전 이후에 정부에서 매년 7월 27일에 기념행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전협정의 날로 지정을 해서 행사를 한 것은 2013년 7월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당시 바로 이곳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정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휴전국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7월 27일은 정전협정의 날입니다. 휴전과 정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전협정 돼 있고 중국어도 정전으로 돼 있는데 아미스티스 어그리먼트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별로 두 개의 버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아미스티스 휴전도 사실 그것이 평화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전쟁, 전투행위 종결로 말하는 것이고 적대 관계는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정전, 휴전 이런 말을 같이 섞어서 쓰고 있잖아요. 의미로 보면 정전은 전쟁을 멈춘 거고 휴전은 전쟁을 쉬는 건데 사실 용어는 다르지만 표현, 뜻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날 체결한 협정의 이름은 정전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 명칭은 정전협정, 정전. 그래서 우리는 정전 상태, 정전 체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7월 27일은 정전협정을 맺은 날로 기억해야 하는군요. 자, 그러면 정전협정을 맺었던 그날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51년 중반에 2월에서 5월 그 사이에 되면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거듭이 돼요. 그러면서 많은 피해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좀 끝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 유엔 주재 소련 대사였던 말리크가 공식 휴전 제의를 했고 미국이 이걸 수용하면서 51년 7월부터 정전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반대하면서 우리와 동맹을 체결하자 이런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안 들어주니까 반공포를 석방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것이고 그걸 계기로 한미 간에도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동맹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정전협정 당시에 정작 우리나라 대표가 없었대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휴전이 되면 영원히 통일의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전에 반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휴전을 반대하면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제 휴전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침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휴전에 대한 것을 일종의 보이콧을 하면서 미군으로부터 어떤 동맹 관계를 얻어낸다든가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전협정을 맺는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잠시 그냥 멈춘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느 한쪽이 인정하지 않고 다시 교전을 개시하면 무효가 되는 그런 겁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항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아주 소소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면 40만 건이 넘는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정전협정 자체에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거예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군사력을 분리시켜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독위원회, 특히 중감위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을 사찰하면서 정전협정 위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위반했을 때 그걸 뭐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허점 때문에 정전협정의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고 북한에 많은 도발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긴 만큼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게 6.25 전쟁이 처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전이나 휴전은 이제 현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근현대 이후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그 전까지 이제 강화라는 개념하고 화친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백제의 왕자인 이제 부여융하고 치리산에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협약을 맺은 강화 협약을 맺은 그런 사례가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전협정의 일부라고 평화협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록상에 나오는 것으로는 거의 최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 시간에 그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화친, 강화조약 이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지금의 정전과 비슷한 의미였다니. 그럼 세계사를 통틀어서 최초의 정전협정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초의 정전협정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그 고대 이집트에서 람세스 2세라는 그 파라오 당시에 맺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근동 지방에서 이제 히타이트라는 문명이 존재했는데 세계 최초로 철기를 만들어낸 문명입니다. 그 문명이 이제 점점 세력권을 넓히면서 지금 이제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자꾸 점령을 하게 들어오니까 람세스 2세가 거기서 원정을 가게 되죠.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계속 장기화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데시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트리티 오브 카데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는 형제국으로 지낸다. 그다음에 서로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놀라운 것은 약간 동맹의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 최초의 어떤 평화협정이라는 정전협정이자 평화협정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제를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정전 역사 중에서 가장 독특했던 사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영국에 이제 1650년 당시에 왕당파와 의회파가 나눠서 싸우게 됩니다. 이제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회파로서 왕정을 물리치고 공화정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왕당파가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일부 왕당파들이 이제 실리 제도라고 하는 실리섬이라는 곳에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막 독립한 상태였는데 그 의회파가 손을 잡으면서 그 실리 제도라는 작은 섬에 있던 왕당파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어떤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의 특정 세력에게 하는 전쟁을 선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작은 규모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대상자인 그 왕당파들이 바로 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죠. 네덜란드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약 300년이 지나서 실리섬 그 의회, 지방의회에서 기록상으로 우리가 아직도 전쟁 중인 것 같은데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 이제 공식 서한을 보내게 되고 네덜란드 정부가 살펴보니 전쟁 선포는 했는데 휴전이나 종전이나 평화협정이 맺은 적이 없으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도 전쟁 중인 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대사를 실리섬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설명을 하게 됨으로써 전투가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전쟁을 선포한 지 335년 만에 종전이 되는 가장 오래된 전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종전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와서 서명을 하고 종전을 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반도는 항구적 평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서도 남과 북이 합의를 했어요. 현재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남과 북이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일이죠. 그래 충돌을 방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북한의 핵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폐기하기 위한 북한 비핵화 노력, 그런 것들이 남북 간에 미북 간에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남북 간에 합의한 것들을 잘 지키면 남북 간에는 불신이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고 긴장이 완화되고 결국 평화가 정착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전선언도 아니고 평화협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상태가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평화 체제가 구축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전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은 우리 정부는 동시에 유엔군 참전 기념일로 정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그 참전 군인들 또 참전국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전이라고 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싸우다가 얼음땡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든 땡 하고 이제 다시 맞습니다. 예, 그 싸우는 기분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싸움이 멈춰진 것도 아니고 얼음땡인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바바 정전협정 특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